안녕하십니까. 롯데 인재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영민 소장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인재경영연구소 낯설죠. 사실은 제가 빡빡 우겨서 회장님께 부탁드려서 만든 조직입니다. 인재개발원 이러면 HRD 센터, 데벨롭먼트 센터 이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참 바뀌기 어려운 존재거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학습, 이런 디벨롭먼트 하나 가지고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터벤션하고 개입하고 서포트해야지 사람이 바뀐다고 보여져서 저는 우리 롯데 인재개발원은 HRD 센터를 뛰어넘어서 토탈 솔루션, 사람들이 바뀌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툴들을 제공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업이라는 것의 존재의 본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겠죠. 근데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꼭 기업을 만들어서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장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굳이 기업을 만드는 것은 100명이 따로따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100명이 모여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조직을 이루어서 노력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명이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몰입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개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기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리더십의 필요성은 전제가 됐다. 운명적으로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잘 놓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세계의 자본주의라든지 기업의 어떤 흐름 자체가 진정성과 반대 방향으로 좀 갔었는데, 그런 진정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현대사회나 현대기업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의 특정한 목표, 투자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혹은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진정성이 전달될 수가 없고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정성 혹은 감성, 더 나아가서 영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에 앉았을 때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상당히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는데요. 100%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직의 막내도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인게이지 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커미트 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리더십의 본질은 직책이나 직위를 떠나가지고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수장으로부터 막내까지 모두가 갖춰야 될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팀장 리더십보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팀이란 것의 정의는 뭐냐면 성과 창출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묶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직무에 따라서 팀의 구성원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런 팀의 팀장이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공식적인 측면에서 권한을 가지고 파워
노하우를 가지고 성과를 창출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첫 경험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첫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한 번도 그런 공식적인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잘 개입을 해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죠. 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더 큰 조직을 맡았을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끝까지 잘못 깨는 거죠. 팀을 맡고 팀장 리더십을 잘 발휘한 친구가 부문을 맡고 본부를 맡고 CEO를 맡았을 때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국의 사람과 관련된 어떤 관점 혹은 인사제도의 변화는 크게 두 번의 전환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전환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기였냐면 1987년도에 노사 대분규가 있으면서 한번 전환이 크게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어졌고요. 두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있었던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관점 혹은 성과주의적 관점으로 전환이 크게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2008년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일정 정도 퇴조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각성 이런 것들이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노사 대분규나 혹은 IMF 때에 있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혼란기의 시대에 우리가 HR 하는 사람들,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변신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HR은 진정성이죠. 휴먼 리소스란 개념이 한 20, 30년대 흘러가면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자각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성과 영성의 문제, 사람의 인권의 문제, 조직 내에서 하나의 리소스로, 자원으로서의 관리하거나 개발하는 대상의 측면, 객체의 측면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자각하고 스스로가 일어서고 스스로가 발현될 수 있는 있도록 자극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관점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미국에서 몇몇 기업들은 과감하게 휴먼 리소스라는 용어를 폐기를 했고 people, organization, citizen의 어떤 단어를 쓰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전환기에 있는 한국의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나 교육 담당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HR, 폐기되어야 될 용어지만 HR 스페셜리스트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된다.